안녕하세요. 알리고 MTV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폐렴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랑 똑같아. 나도 이 갑자기 신종 바이러스 폐렴을 지켜봤어.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발생, 전파되고 감염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 우선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환자를 감염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들어갑니다. 세포에는 반드시 그에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CD4 단백. 보통 혈액 속의 면역세포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HIV는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공기 전파 걱정은 없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수용체는 사스와 마찬가지로 모두 혈관 긴장소 트랜스아젠2. 이것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려면 우선 효소가 있는 세포를 접촉해 수용체 결합 완료해야 합니다. 마침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고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막의 의미는 점막을 분비해 수분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입술, 눈꺼풀, 비강, 입안 모두 대량의 점막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형식으로 당신의 구강 점막을 닿을 때 수용체와 결합하는지 감염이 시작하는지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관상 바이러스의 포막이 세포막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방출, RNA 체인. 이러한 RNA는 직접 메시저 사용할 수 있고 세포 안에 리보솜을 속여 RNA 복제 효소 합성합니다. RNA 복제 효소는 바이러스 RNA에 RNA 마이너스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마이너스 사슬은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RNA 슬라이스와 RNA 정련 효소를 계속 복제합니다. 서로 다른 RNA 단편들은 리보솜과 더 많은 다른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백 케이스들은 RNA와 조합한 생성 신형 관상 바이러스 입자 코리키체를 통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새로운 세포 감염됩니다. 각각의 감염된 세포 모두 수천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 알갱이가 생깁니다. 기관지까지 번집니다. 결국 폐포에 도달하고 폐렴을 일으킵니다. 감염 완료 후 전파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새상의 침샘에 분비되는 침, 인후 등으로 오는 호흡기 분비물이 섞여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타액, 너의 재채기와 기침이 공중으로 퍼지면서 다른 사람의 점막에 접촉됩니다. 점막 감염, 공기 전파. 2019년 12월 8일 화남 해물 시장. 환자는 7일간 지속적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입원 후 5일 후 해상시장에 가보지 않은 아내가 원인불명의 폐렴에 입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화남 해산물 폐쇄. 자, 이렇게 시작된 것. 두 번째, 전파. 1월 24일 발표된 뉴엽도라는 논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진단을 받은 41명의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22일까지 41명 중 28명 퇴원, 6명 사망. 열과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기병에서 호흡곤란까지 평균 8일. 폐렴 초기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신호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이 41명 중에 14명 모두 화남 해산물 중에 가본 적 없습니다. 1월 24일 논문. 12월 29일 우한으로 여행 간 가족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안에 도착 4월 만에 열과 설사, 그 후 3일 그의 아내와 장모, 장인 모두 열과 기침. 1월 5일 한 가족이 심천으로 돌아오고 나흘 후에 무안에 가본 적 없는 어머니 전신이 나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6명이 폐렴 확진됐습니다. 자, 우선 재채기입니다. 당신은 1만 개 이상의 비말을 내뿜을 것입니다. 가장 멀리 8m 밖으로 전해져 그리고 기침을 합니다. 1천에서 2천 아래 비말, 최대 6m까지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의 대화, 분당 500알가량의 비말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신이 재채기를 한 후 0.34초의 모습입니다. 초록색은 저것들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비말의 운동 쾌적, 충분히 무거워서 그들은 10초 안에 땅에 떨어집니다. 붉은색은 작은 비알로 안개구름, 그들은 공기 중에서 빠르게 증발하여 작아져서 건조한 비말 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점막 접촉할 때 1월 30일자 논문을 보겠습니다. 우한 상위 425 확진 환자 데이터 분석. 황자표는 감염에까지 발병까지 시간, 중자표는 상대 확률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7일 안에 발병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5.2. 우리가 아는 한 2020년 1월 21일까지 확진된 295명 중 45명만 화남 해물시장에 가봤고 그 밖에 7명은 의료진이었습니다. 열흘 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스크의 다층 구조, 큰 입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 정전기 효과 때문에 내부 섬유에 흡착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입자의 지름 가로 좌표 보고 필터링의 효율을 중좌표로 본다면 마이크의 여과 효과는 사실상 U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링이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직경 0.3 미크론 정도 입자이죠. 이게 왜 대부분의 마스크들이 0.3 마이크로미터의 염화 나트륨을 여과하는 능력 테스트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테스트 결과 95% 이상의 필터링 가능한 마스크가 바로 N95. N95의 여과 효과는 물론 최고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은 거즈 마스크라도 10미크론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의 지름 10분의 1 정도의 알갱이 80% 가장 막아낼 수 있습니다. 07년 논문에 의하면 기침으로 생긴 비말 사이즈가 82%가 0.74에서 2.1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다수 비말핵 일반적으로 의료 마스크로 충분합니다. 2,800여 명의 독감 의료진 참여한 무작위 시험 중 N95 마이크와 의료용 마이크 착용해 테스트했는데 현저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N95를 쓸 것인가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이유는 손에 살아있는 관상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군사의학 과학원 연구에서 유리플라스틱 금속에 모두 최소한 이틀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손을 닿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고 코딱지를 팔 때 바이러스는 점막세포에 접촉해 감염을 완료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는 것, 오래 씻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얼마나 더 죽을 것인가. 이것은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중국 전역의 누진 확장수 사망자 수의 곡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총 사망수를 총 확진수로 나눈다면 2% 정도의 사망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위 425명 확진 데이터를 따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평균 잠복기는 5.21입니다. 발병부터 진료까지 4.6, 진료부터 입원까지 4.5. 반면 입원에서 ICU까지 3.5, ICU에서 죽음까지 3일. 전 과정이 21일입니다. 3일 뒤면 확진. 그럼 확진부터 사망까지 대략 8일 정도. 그래서 1월 31일 사망한 자 1월 23일 확진되었습니다. 만약 후베이성 1월 29, 30일, 2, 3일 동안 사망하는 자가 124명, 1월 20일, 23 제외하고 확진된 사람이 279명이면 사망률은 44.4%에 달합니다. 하지만 후베이성의 의료 자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많은 노환자들이 중증으로 발전해 확실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율이 틀림없이 높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호북성 제외한 다른 지역의 데이터가 진실이 더 확실합니다. 260명 중에 3명, 치사율이 1.1%입니다. 1.15. 견본량이 적고 그렇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 데이터 완벽해짐에 따라 병사 결과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전염병이 발병한 후 여러 기관도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R호 기본 전염수. 아무런 예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관상 바이러스의 단일 감염자의 질병 전파 평균수 R호는 2에서 3에 있습니다. 그 말은 각각의 감염자들은 2, 3명에서 바이러스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폐렴이 초기에 폭발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강하게 관여함에 따라 평균 전염수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03년 사스 최초 R호는 2.9 그리고 2에서 3.5에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0.4를 유지했습니다. 신冠폐렴에 대해서 이 곡선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정신적으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수없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평균 동안 중국 평균 연간 88,000명이 독감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63,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8,000명이 안전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면 공장에서 가거나 오피스텔에 가거나 공장에 가거나 위험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름 0.1 마이크로 정도의 기형이 둥근 공, 무섭나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RNA 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감염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전파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임산폐원과 치사의 확률은 사실상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한에 있는 이웃을 죽일 정도로 낯선 도움을 청하는 것을 공격할 정도로 헛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따뜻한 사람들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리고 엠테비의 데이비드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